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리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그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스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그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있죠.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네. 에스크림. 예, 두남자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네네.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네네.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시장은 계속해서 3일째 오늘 어찌되었건 간에 코스피 기준 3일째 일단은 추세가 일단 유지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여러 가지 차이가 나고 있고 뭐 특이하게 움직이는 것도 있겠고 그 안에서 테마 안에서 순환한 것도 있는데요. 여전히 나름 해서 어떤 기술적으로나마 강하게 반등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고 있습니다. 수급도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은 좀 매도로 코스피 기준 매도로 바뀌었지만 어저께도 보면 좀 설렁설렁하다가 또 천억 매수였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지금까지 2시간 등 흐름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시장에서 그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900억 정도 매도인데 뭐 하루 좀 아쉬운 건 아쉽죠. 왜냐하면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고 현물 쪽에서 하루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선물이 오늘 뭐 1000계약 정도에 대한 뭐 한 96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지난 만기 이후에 지금 그 누적 선물 매수에 대한 쪽이 17,000계약이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하루라도 뭐 더 들어온다라면 2만 계약 이상에 대한 누적 매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외국인들 누적 매수 선물이 2만 계약을 넘어서게 되면 일단 시장에 대한 뷰가 하방을 일단 벗어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수급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자동차 업종에서 오늘 뭐 시장에서 거의 뭐 맨 위로 올라와 있는
성우하이텍 그러니까요. 거래소에서 이걸 네.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100%인지 모르겠는데 네. A? 예. 네. 이거 증거금 40%네요. 네. 그러니까 ACT 같은 경우가 별 내용도 아닌데 별 내용도 아닌데 나도 마스크다 이런 거 아니야? 예.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스크팩 인기다. 이거 이 뉴스 한 방에 상한가를 간 거는 뉴스도 조금- 오늘 뉴스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ACT가 오를 뉴스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한가를 가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또 의미 있는 거는 LG 제닉도 오르나? 제닉은 안 올라요. 네. 근데 LG 생활건강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같이 시장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 이 네.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보게 되면은 자동차주 전반적인 강세, 그다음에 인터넷, 그러니까 이게 업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업종별에서 한두 개. 그러니까 업종에서 바뀌죠. 업종에서. 네, 업종에서 한두 개만 지금 계속해서 강세거든요. 자동차 부품 좋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뭐 인터넷 핀테크 관련돼서도 나이스 평가 정보, 그다음에 나이스 정보통신, 나이스 시리즈로 또 애들이 올라가고. 좋고요. 그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K푸드 관련돼서 BGF 리테일 플러스, 롯데푸드 플러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CJ 프레시웨이도 오르나?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스마트폰 부품주 낙폭과 대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 파트론이 10,000원까지 다시 한번 오늘 5% 올라오면서 10,000원까지 회복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뭐 KT뮤직도 100%인가? 40%네요. 네. KT뮤직이 올라오고 있고 뭐 이런 그 로에는 또 빠지고 있고 뭐 하여튼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네. 상당히 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업종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업종 내에서 탑픽이라고 보는 종목군들이 네. 이제 움직이는 네.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롱숏을 업종별로 치는 게 아니고 롱숏이 업종 내에서 업종 롱숏이 내에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얘기했던 전기차에서도 전기차 2차전에서 오늘은 저게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고. 네, 그런 흐름이 지금 딱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 예, 그러니까 예. 반복이 되고 있고 네. 시장에서 조금 안 좋은 거는 네. 좀 이제 안 좋은 거 특징주는 지금 보게 되면 이오테크닉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LS 산전. LS 네. 산전은 이제 파생 쪽에서 400억 손실 났다. 그 뉴스. 네. 뭐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종목별 흐름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특징주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좁혀 있어요. 네네. 딱 좁혀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를 코멘트 할 것만 하면 이거죠. 성화이텍 저왜 올라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확히 몰라요. 그동안 안 올라서 이런데 성화이텍 아침에 특징이 오르더라고요. 아침에 확 근데 누구나 뭐 올라도 할 말은 없는 종목이지. 눈 떠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예. 솔직히 굳이 따지면 저도 찾아봤더니 뭐 내용이 없어요. 살 얘기는 이거죠. 성화이텍이 뭐 하는지 아시죠? 중국 저 기아차에다 납품하잖아요. 아니, 그 앞에 그 범퍼 레일이거든요. 레일 샤시 뭐 이런 거. 범퍼 샤시. 레일이거든요. 범퍼 레일은 옆에 그 펜더라 그러죠. 네. 여기 보면 프렌다라 그러나 뭔가 그 우리나라 보통 사람 쓰는 거 네. 있잖아요. 펜더인데 그 부분에 좀 부품에 하는 거. 예전에 예전에 금속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주 쌍팔년도에는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굳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아까 방송하면서 이게 전기차가 되더라도 먹고 사는 거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핸들이다, 핸들. 어? 그리고 유리창 있죠. 유리창. 유리창. 그리고 아침에 흔히 해서 우리 대시보드 있죠. 대시방이라고 대시보드라고 하는 대시방. 거. 대시방에 하면 혼나죠. 간지랑. 일본식 발음이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대시보드라든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더 우스게 얘기하면 이게 상장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방. 우리 높은 분이 하는 시트 있죠. 시트. 네. 시트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시트는 더 고급화될지 몰라요. 360 돌 거거든요. 그잖아요. 네. 무인자동차 되면 앞 의자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라면 뒤 돌아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고부가치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굳이 제가 보는 것 중에서는 네. 정말 전기차가 된다 그러면 이런 다른 거 동력 관련된 다 엑스에 돼야 되고 그러면 성화이텍 같은 범퍼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한일이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서현 이런 거 된다 했더니 이런 건 안 올라갔거든. 우리 시작할 때는 네네. 조금씩 올라치고 이거. 뭐 성화이텍이 가니까 그러니까 친구야 가치가.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좋아서 참 친구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샤시집 할 수도 있었는데. 딱 그거죠. 네, 샤시집 할 수도 있었는데. 딱 그거죠. 그럼 내가 이제 또 저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화장품만 하더라도 그래요. 이제 저는 선호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이런 게 될 거라고 했던 걸 저는 네. 이게 관심이 없지만 제닉이라는 게 많이 올랐잖아. 어찌됐건 네. 네. 마스크 갖고 요즘 보면 홈쇼핑 보면 제닉 거 많이 팔거든요. 네. 3D 해갖고 난리 났어. 네. 한때 이게 내추럴 갖고 난리치던가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물결은 저거야. 예. 제닉의 뭐 3D 이거거든요. 네. 어찌됐건 그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제닉하고 그 다음에 토니모르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ACT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100%라서 말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왜냐 그 기업은 요번에 처음으로 화장품 브랜드가 나온 거 아세요? 아, 처음 나왔습니까? 진짜 나왔어요. 그래갖고 네. 중국에 매장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그 투자하는 회사가 100%지. 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시청자 화장품 대부분 다 100%가 없어졌어요. 보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정말 좋은데 말 못하는 건 100%잖아요, 지금. 그거. 네, 그거 그거는 100%잖아요. 대표가 네. 스탁옵션 그 행사 그 스탁옵션 그 조건 47만 주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받았는데 가격이 현재 가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르더라고. 같은 거 얘기하는 거 맞아? 예, 맞아요. 47만 주 받았는데 그게 하여튼 중국에 이번에 그 제품이 나왔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팔기에 네네. 매장 뭐 들어갔다고 내가 했거든요. 어디 납품 시작한다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네네. 그런 흐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말이 나오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네. 근데 흥행에는 이번에 실패했어.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IPO 관련해서 얘기했던 게 바로 LIG 넥슨이잖아요. 네. 근데 이 76,000원인가 요 공매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지금 아래 가격인데 오늘 마이너스 6% 했어요. 네. 시작이. 그래서. 네. 근데 했고 이제 보면 이제 악재는 아니, 많죠. LIG 넥슨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공모가가 비싸다고 이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네. 6%가 시작했잖아요. 이건 대박이지. 장중에 공모가 밑에서도 시작했었으면은 그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17%까지 갔었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네. 게 이게 첫날이니까 어떻게 될지 네. 모르잖아. 네네. 오늘 어떻게 위로 갈지 아래로 뭐 지금 또 20% 떨어질지 20% 올라갈지 네네. 모르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국방 산업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좀 좋을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이 군비 경쟁이 난리 났다 지금. 네네. 그래서 거기에 묻혀 들어가는 건 괜찮을 거라는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이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특징이지. 오늘 딱 최고의 단타적으로 여기 다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죠. LIG 넥슨에. LIG 그래서 넥슨. 이렇게 하여튼 시장은 큰 틀에서보다는 그 안에서 네. 움직이는 게 지금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정도까지 코멘트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종목 설정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제 매주 금요일이 되겠고요. 딱 눈치 빠르신 분 먼저 아시거든요. 이분 왜 빨리 네. 안 오나? 이분은 오셨는데 왜 너희들끼리 떠드냐? 이렇게 벌써 핀잔하신 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어떤 분이 소개 좀 해주세요. 저도 아침에 잠깐 방송에서 뵀습니다. 자동차 안 돼? 네. 라고 얘기하셨던. 자기가 방송을 봤어? 전기차 택도 없어. 아니, 보여서. 왜? 어디서 봤어? 잠깐 볼 때가 있어갖고 시간이 있어서 채널 돌아가다가 채널 돌아가다 봤는데 전기차 안 돼. 어. 절대 안 돼. 그다음에 형님 것도 봤어요. 어. 형님 뭐 하여튼 앞에 것만 봤지. 어. 뭐 그 하지원 얘기하던데. 그래서 조금 전 거? 좀 하지원 전 얘기했지, 거. 내가 또. 하지원 얘기하길래. 어. 하지원과 탄핵에 대한 관계, 상관관계와 주식장에 대해서 네. 엄청나게 쫙 풀어드렸지. 네, 그거 외에는 안 들었어. 하지원 얘기까지만 들었어. 오늘 핵심은 하지원이야. 하지원.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탕웨이지, 탕웨이. 네네. 자, 그래서 왜 탕웨이가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나?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자동차. 네. 자, 그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실 김종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추석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뭐 대구 잠깐 다녀. 대구? 대구. 네. 네. 고향 방문? 아니 제 고향은 아니고 부모님 고향인데 네. 부모님은 이제 건강 네. 연락해도 못 가시고 저랑 형만 네. 둘이 다녀왔는데요. 네. 이제 좀 저도 힘든 것 같아요. 운전하고 다녀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여기서. 몇 시간 걸렸습니까? 갈 때는 새벽에 가서 네. 금방 갔는데 올 때 한 5시간 반. 난 뭐야? 논산 가는데도 5시간 반 걸리던데. 아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경관을 잘 즐기라고 네. 길도 막혀주게 하는 거지. 나라의 시스템이. 진짜 고속도로 통행료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시간 체크해서 내지 말고 자기 그냥 도망 다녀, 그럼. 안 내고 가봐서 하이패스 그랬더니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고속도로 통행료 가갖고 냈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근데 오늘 이제 사적인 얘기인데요. 네. 김정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늘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운빨이 좀 있잖아요. 음. 운이. 그래서 자다가도 떡 식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좀 전에 알았는데요. 김정희 의원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네. 운이 되는 분이야. 네네. 아니 내일인가 우리나라에서 여의도에 제일 많이 있는 네. 사람 모이는 행사 있죠. 네네. 뭔지 알아요? 뭡니까? 불꽃축제. 음. 불꽃축제 수십만 명 몰려들잖아요. 오늘 불꽃 축제 하나요? 내일이죠. 내일. 내일 하잖아요. 맞죠? 시청자분들 아실 텐데요. 거기 본 사람들 거기 들어가려고 새벽같이 줄 서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이거 자리인데 이분은 뽑힌 분이야. 어디? 로얄 상석. 진짜? 진짜로. 우와. 그래서 스마트폰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아까요.
부러운 거죠. 네.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네네. 물론 거기 행사했는데 초대를 받든지 초대받은 거죠. 네네. 응모했고 된 거니까. 역시 한화그룹에서 후원하는군요. 아 이거 그 불꽃 하나에서 쏘지 어디서 쏘니? 네. 당연하지 이 사람아. 63빌딩 앞에서. 네. 아, 근데 이번에는 한 100억 쏠 거나 95억 원 쏘겠지. 네. 왜냐 알아? 나오셨으니까? 아니지. 이번에 복권이 안 됐잖아. 아, 복권이 안 돼서. 아, 그러니까 약간 기분 나쁘지만 네. 복권만 되면 또 100억 내년에 더 네. 화려할 수 있지. 네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먼저 애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네. 뭐 미국 시장도 그래도 저점 찍고 살아나고 있는데 애플의 부진은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애플이 부진한지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뭐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굉장히 좀 재밌는 리포트를 봤습니다. 저는 폭스바겐 얘기는 조금 솔직히 이제 지겹죠. 네, 지겹죠.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서 석유화학 업종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네.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네, 애플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 분명히 이제 주간 판매량 기준으로는 뭐 역대 최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주일간 네. 뭐 1,300만 대를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빠졌고요. 네. 오늘도 뭐 새벽에 2% 넘게 빠지다가 뭐 시장 돌리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여가는 그런 양상인데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주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네. 판매량이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데 왜 빠지느냐?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마 이항영 의원께서 이미 한번 네. 언급을 충분히 이 방송을 통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폰의 새 구매 프로그램 네네. 이거 분명히 부담이 되는 내용이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절반 가격에 주고 새 걸로 바꿔주고 물론 회사는 나중에 그거 다시 받아서 뭐 중고로 팔고 남겨 먹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에서 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요소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장기적으로 네, 네. 이제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요소니까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유지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번에 1,300만 대의 가장 큰 약점은 중국을 포함했는데 1,300만 대라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1차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없었을 때 1,300만과 중국을 포함했을 때 1,300만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뭐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6S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뭐 중국에서 이 정도면 뭐 별로 아니지 않느냐 이런 뭐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넥서스가 이제 두 가지 시리즈로 나왔는데요. 네. 화웨이에서 만든 6P 같은 경우에는 네. 사양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가격이 애플 가격의 가장 이제 고가 수준으로 비교해 보면 네. 뭐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의 수준에서 가격이 이제 설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화웨이라고 하는 자국 기업이 레퍼런스 폰을 만들었다. 그러면 애플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인지 화웨이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저울질 이런 뭐 경쟁자들의 등장 부담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애플이 다른 기술주보단 최근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우리에게도 분명한 시사점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사점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스마트폰의 성장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애플이 이제 로열티가 가장 높은 스마트폰 업체인데 네. 애플마저도 이제 성장을 걱정하고 있고 이게 추가적인 상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뭐 이것은 삼성전자, LG전자에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삼성페이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도 애플페이는 삼성페이를 배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렇게 쓴 네.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배울 건 배워야죠. 배울 건 배워야 되는데 저는 삼성페이의 핵심은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페이, 애플페이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삼성페이로 인해서 갤럭시를 쓰는 사람이 갤럭시에서 안 벗어날 가능성 그리고 애플을 쓰는 사람이 갤럭시로 이전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데 애플은 이제 재구매 프로그램까지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묶어버리면 적어도 미국이나 서유럽과 같은 애플 선호도가 큰 국가에서는 다른 쪽으로 이동은 이제 어렵다라는 관점으로도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예 이제 싼 걸로 가시는 분들은 뭐 더 싼 걸로 갈 필요성이 높아지니까 네. 뭐 이제 중국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공성이 아니다. 네. 남의 거 뺏어오는 시장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고객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느냐. 네. 결국 수성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부품주들 과거처럼 벌려서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호나이 정밀
이 호나이 정밀이 이제 애플의 주요 부품 공급처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네. 팝콘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니까 네. 보시면 최근에 이익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판매 추이대로라면 뭐 이런 공격적인 이익 추정은 뭐 말도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그렇겠죠. 같고 네. 뭐 주가도 결국은 그렇다면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뭐 그럼 국내에서도 관련주로 꼽았던 뭐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흐름도 뭐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하반기에 오른다더니 오르기는커녕 지금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40인치도 그렇죠. 떨어지죠. 50인치도 떨어지죠. 뭐 그다음에 TV용 모니터 이런 거 전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패널주를 포함한 전체적인 IT 부품주들의 흐름은 전장 부품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일부 종목을 제외한다면 여전히 뭐 트레이딩 정도의 영역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요. 딴 주제 넘어가죠. 이거 좀 여쭤봐도 돼요? 자, 요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그래도 뭐 현재 포지션에 대한 쪽 유지가 계속해서 가능하니까.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애플 그 이번 CEO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번 이제 그 IB를 모아놓고 얘기할 때 팀쿡 형님이 팀 쿡이 뭐라 그랬냐면은 애플의 성장이 여기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네. 이제 그게 얘기하는 게 이제 자동차 네. 쪽에서 전기차, 그러니까 애플 전기차에 대한 쪽이 2019년이라고 지금 거의 그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2019년 그 새로운 그 성장에 대한 흐름이 물론 이제 성장기에 대한 공백기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애플의 성장이 여기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전기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그 중간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다만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히트작은 내놓지 못했거든요. 애플 TV라든가 뭐 그 애플 워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네. 중간에 이제 뭐 지속적인 사물 인터넷 쪽에서의 시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네. 그 애플이나 구글 그리고 삼성이나 다 하는 거가 중간 단계를 배제시키자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앞서 아까 저보러 방송하는 걸 잠깐 보셨다고 네. 그랬는데 혹시 못 보신 분 나중에 유튜브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하는데 그 증강현실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왜냐면 시리도 마찬가지. 이제 내가 검색할 때 네이버로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구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핸드폰에서 직접 맛있는 집 이 동네 어디니? 예를 들어서 무슨 뭐가 있자 찾아볼 때 말로 물어보면 내가 네이버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구글이면 구글 기기 아니면 삼성이면 삼성 기기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먼저 하느냐. 거기다 증강현실이니까 카메라만 대면 바로 되니까 그게 증강현실이거든요. 카메라 쑥 대면 이걸 보여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런 싸움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싸움이 많은데요. 그건 그렇고요. 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위원님. 우리 김정희 의원님 하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카메라에 제일 박식한 분이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말하는 사람이 쑥스러워지죠. 근데 이거죠. V10 나왔잖아요. 네. 거기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 물론 중에서 처음에 나왔었지만 듀얼폰이 나왔잖아요. 네. 듀얼폰과 V10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건 듀얼 디스플레이 그리고 듀얼폰 그 듀얼 듀얼 카메라 카메라. 딱 네. 이제 두 가지라고 보셔야 되는데 둘 다 그렇게 신기한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네. 실제로 뭐 이제 듀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것까지 확장하면 6인치라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뭐 물론 저도 써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연 영상이나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판매 소구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인가? 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듀얼 카메라도 이제는 뭐 대세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뭐 기존에 나왔던 뭐 HTC나 이런 데서 나왔던 기존의 기술이 그렇게 크게 벗어난 게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냥 화각 연장 정도? 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듀얼 카메라로 과연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이펙트를 줄 수 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망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V10이 망작이란 거는 망할 때 망작? 그렇죠. 사망할 때 망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V10이라고 뭐 하는데 뭐 승리의 V10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실패 V10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LG전자는 뭐 댓글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재 경영진이 있는 한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플랫폼 게임인데 게임을 자꾸 이제 하드웨어 쪽에 포커싱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기존 고객을 잡아두려는 이유는 뭐냐면 샤오미가 왜 영업이익률 1% 2%에서도 계속해서 기기를 팔고 있냐면 내 기기를 많이 팔아서 샤오미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해서 내가 거기서 물건을 다른 걸 많이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샤오미하고 연동을 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지금 이해가 좀 딸리는 거죠. 다만 이제 LG그룹은 그래서 결국 전기차 쪽,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지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좀 안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이 그 스마트폰 쪽 같은 경우가 핵심 포인트는 플랫폼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거기서 이제 그 더 이상 하드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는 싸게 공급하되 그렇죠. 거기서 부가가치를 얼마나 많이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음악을 팔던 뭐 스트리밍 서비스, 뭐 삼성은 밀크 비디오를 접긴 했더라고요. 밀크 비디오를 접긴 했습니다만은 누가 거기서 어떠한 컨텐츠를 제공을 해서 이 스마트 기기에다 어떠한 컨텐츠를 제공을 해서 돈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김종현님, 네. 우리 이 교수가 공대 출신 가시죠? 네. 그러니까 워낙 디테일이 있잖아요. 근데 딱 맞아요. 뭐가? 딱 맞아.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걸 박수 치고 들어야 돼요. 왜? 아니, 그 플랫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승훈 교수 샤오미 거 여태까지 몇 개 사봤어요? 샤오미 거 2개 사봤죠, 2개. 이어폰? 아니, 저 배터리하고 스마트폰, 노트. 샤오미 노트는 노트. 어머님 쓰시고. 네, 어머니 쓰시고. 배터리 하나 샀는데 작아라 그래갖고. 짜가 하나 사기는 샀지, 2개 샀지, 배터리만. 배터리. 예. 근데 저 한번 물어보세요. 예, 몇 개 사셨습니까? 저는 어저께까지 또 배다가 저는 7개까지 샀어요. 7개. 뭘 샀는데? 쭉 말씀드리면 처음 이어폰 샀죠. 네. 이어폰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만년 쓰는 그 파워뱅크 있잖아요. 네네. 그 배터리, 보조 배터리 샀죠. 그 샤오미 노트 있죠. 1세대. 네. 작년에 한 거 샤오미 노트 4G라는 게 있어요. 네. 샤오미 노트 LT라고 4G라는 게 샀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저걸 샀죠. 전 많은 분이 안 쓰는데, 전 라우터도 샀어요. 라우터 카드 좋다 그래갖고, 라우터도 샀죠. 어저께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네, 그 라우터란 거는 대한민국 IP템의 반값이에요. 똑같은 성능이 훨씬 좋다 그러는데, 모르죠? 이거 IP 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저것도 샀죠. 프로젝터까지 샀죠. 네, 프로젝터 사고요. 또 하나 뭐 샀더라? 또 있을 거고. 프로젝터 쓰세요? 또 누가 사달라 해서 며칠 쓰다 줬죠. 그리고 또 그것도 샀어요. 어저께 산 건 USB 멀티탭을 샀거든요. 그래 지금 막 사고 싶은 건 자기 말한 대로 저걸 사고 싶은 거예요. 홈키트. 홈키트 싸게 팔던데요. 그 홈키트 세일할 때만 45불이면 예. 사거든요. 예. 저걸 사고 싶은 거야. 예. 사까막 하고 있거든. 근데 막자 그거한테 뭘 쓰겠어. 음. 그렇지만 사고 싶은 거지. 그게 바로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무서운 거죠. 뭐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떻게 이제 돈을 거둘 거냐. 레이준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자기네 그 샤오미 마켓에서 자기네는 게임 유통을 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물 인터넷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홈킷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서 부가가치를 누가 뽑아낼 거냐. 그러니까요. 어떻게 뭐 음악이 됐던 아니면은 뭐 게임이 됐던 콘텐츠 들어가야죠. 컨텐츠 쪽에서 어떻게 뽑아낼 거냐에 대한 쪽이 관건인데 삼성도 그 플랫폼이 약하다는 거예요. 네. 그거 지금 보게 되면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데는 안드로이드, 네. 그 다음에 뭐 보게 되면 iOS, 그 구글 마켓하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게 상당히 많이 아쉽다라는 거죠. 이제 시장이 게임이 룰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성숙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그런 쪽에서 타개를 해야 되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걸 들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네. 스마트카라는 얘기죠. 네. 이런 쪽에서 타겟을 잡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LG전자는 그나마 그래도 그건 좀 하고 있는데 삼성은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하나 더 생각나. 미밴드 샀죠, 제가. 네네 미밴드 미밴드. 하여튼 7개를 샀어요. 그래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똑같은 브랜드 산 거가 제가 애플이랑 이렇게 샀거든요. 네. 여기까지. 뭐 쟤도 쓰고 애도 사고 이렇게 샀는데 그렇게 많이 산 브랜드가 태어나서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춘추전국 시대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중국 내에서도 지금 샤오미를 쫓아가려고 하는 회사가 줄을 잇고 그러니까요. 있죠. 그래서 원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구글 기반이지만 자신들의 그렇죠. UX를 네, 사용하고 UX, 있고요. HTC 마찬가지. 처음에 HTC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센스라고 하는 UI 때문이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네이버가 하드웨어에 투자하고 있죠. 그렇죠.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막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 지배 사업자나 글로벌 지배 사업자라고 나가려고 하는 쪽이 내가 약한 쪽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쪽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 삼성전도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춘추전국 시대거든요. 근데 그렇죠. 춘추전국 시대에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뭐 분명한 강자는 애플과 구글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와서 옛날에 그 위초고 삼국으로 이 삼국지가 이제 분할될지도 아무도 몰랐죠. 그게 이 제갈량이 일종의 그쪽에 한 수를 던지지 않았으면 그냥 위, 오 두 나라로 갈라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누가 패자가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패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건불 10년이 될지 뭐 3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이들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과거처럼 장기 투자보다는 트렌드를 빠르게 좀 쫓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더 출시가 되는데. 아까 궁금한 거 빨리 해야 되는데. 폭스바겐 때문에
여러 가지 휘발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석유화학 제품 이거 좀 해주세요. 이 리포트를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먼저 보시면 그동안 나프타 가격이 굉장히 안정을 보였는데 이게 유럽 때문이랍니다. 왜 네. 그러냐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은 휘발유 수요보다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남아 돌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프타 이런 것들을 아시아로 전부 공급하면서 실제로 아시아 쪽에 나프타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고요. 네. 반대로 디젤 쪽은 수입을 엄청나게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유럽 수출의 상당 부분이 또 석유화학 제품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그림이 바뀐다. 즉 디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가솔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제 불봐도 뻔한 거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연히 휘발유가 절대적이고 유럽에서만 디젤이 높은데 여기서 디젤을 줄이고 휘발유를 올린다라는 건 휘발유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확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이제 마진 추이를 비교해 보니까 휘발유 가격과 나프타 가격은 거의 항상 일치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나프타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데 네.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제품 가격은 비교적 견조한데 나프타 가격이 계속 내려오면서 그러니까요. 이 마진 폭이 커졌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정말 확대돼서 가솔린 마진과 나프타 마진이 함께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 누렸던 이 다운 스트림 쪽의 이 업체들의 전반적인 마진 스프레드가 모두 악화될 거라는 그러니까 악화되겠네요. 거죠. 그러니까 NCC 업체들 같은 경우에 부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게 정말 심각해졌을 때 분명히 시장에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만 실제로 가솔린 촉매제로 쓰이는 팔라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가솔린 가격의 반등은 아직까지는 유가 정도의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솔린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팔라듐 가격이 계속 속등하기 시작하면 이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NCC 업체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코멘트 하시겠어요? 아니 뭐 없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라. 아니 뭐 없습니다. 아 내가 모른다고? 전문적인 분야라. 저는 하여튼 화학공업이나 이런 쪽은 머리가 아파. 석유화학 쪽하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과연 이 스캔들 여파가 얼마나 갈 것이냐. 네. 정말로 디젤 차가 줄어들까.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유가가 낮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네. 이게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는 거냐면 네.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납품해야 되는 연비 있잖아요. 네네. 연비 맞추는 거. 네. 근데 이게 2020년까지 기준을 못 맞춘다. 그러면은 100만 대 팔았을 때 미국에는 과징금을 얼마를 받냐면 그게 지금 한 6천억이 넘게 받거든요. 네. 현재 기준에서 100만 대 팔았을 때 유럽에는 4조를 받습니다. 네. 지금 네. 그 100만 대 팔았을 때 4조에 대한 네. 그걸 두드려 맞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준이 중국이라고 약하냐? 아니에요. 네. 중국도 똑같아요. 유럽 기준하고 똑같고 한국이 지금 제일 세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제일 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기 오염도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한국이 제일 지금 중국 다음으로 심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왜냐하면 한국은 디젤 차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 공기 오염의 주범은 사실은 디젤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전 연소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거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어쨌든 간에 클린 디젤에 대한 이게 무너지게 되면 방법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산 디젤 차들도 연비가 갑자기 좋아졌죠. 그럼 그렇다고 엔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좋아진 거니라고 물어봤어요. 네. 스탑앤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스탑앤고. 그러니까 스탑앤고 그 엔진 멈췄다가 다시 시동 걸어서 움직일 때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연비가 좋아진 거지. 요즘 차들 다 있잖아 거의. 네, 스탑앤고 때, 그러니까 연비가 진짜 좋아진 게 아니다. 엔진에 의해서 연비가 좋아진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페이크도 들어갔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연비가 좋아진 거지 디젤이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각국의 이제 연비 규제에 대한 그 기준을 맞춰 주려면 분명히 하이브리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그건 좋든 싫든 간에 판매 비중을 늘려야 돼요. 안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점이 그거거든요. 옵티마이징하는 부서가 너무 약하대요. 현대차가 왜 이렇게 자꾸 몸무게가 늘어나냐? 그랬더니 이 옵티마이징하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자동차 중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자동차 공학이라도 네. 옵티마이징하면 알아듣는 나도 못 알아듣는데 최적화니까 뭐냐면 완성차 딱 설계를 해서 딱 차를 만들면 네. 어디서 부품을 빼야 되고 어떤 부품을 교체를 해서 부품을 낮추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는 얘기고
근데 자동차 이제 관련된 애들 이제 만나서 얘기 들어보게 되면 현대차는 700만 대가 한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요? 여기 700만 대가 한계다. 아, 생산 캐파가. 네, 그 회장님께서 뭐 1000만 대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못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비켓단에서는. 네. 왜냐하면은 모듈화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모듈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아니, 얘기하고 이수홍 있고요. 교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리고 또 무슨 그렇게 안 얘기- 봤는데? 그 쉽게 가능하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네.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현대차는 걷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어디서 문제가 터지면 그 부품만 갈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모듈화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모델만 사용했을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듈화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그렇겠죠. 걔네들은. 그래서 그 폭스바겐 전체가 아마 그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폭스바겐 스캔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솔린 쪽에서 뭐 연비를 더 개선시키고 난리 치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린번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린번이 갑자기 인기가 시들해졌죠. 그거 배기가스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량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 중량 감소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엔진이 개발하는데 돈 엄청 5년 안에 그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라도 어쨌든 하이브리드를 가져가야 되는 연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하이브리드라든가 뭐 순수 전기차로는 못 가더라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뭐 다들 똑같이. 디젤 스캔들로 인해서. 역시 네. 자동차 공학과 하시니까요. 네. 워낙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고. 네. 다만 제가 아는 여태까지 업계 상식만 말씀드리면 그 연비 규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페널티 네. 이런 거는 결국은 메이커들이 같이 서로 짜옹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규제는 낮출 거다. 음. 그래서 그렇게 수십 조를 한꺼번에 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단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야 되겠고. 왜냐면 미국 차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우리나라 포드에서 그 디젤차 갖고 온 거 있잖아요. 뭐 있던데 지나가다 보니까 맨날 써 있잖아요. 독일 그대로 그 기술 그대로 갖고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같은 거 아니겠어 다. 그쵸. 알고 보면 다 남이가 아니야. 우리가 남이가. 다 남이가. 남이가 아닌 거는 전 세계 자동차에서 그냥 큰 회사 중 하나밖에 없어요. 네. 테슬라예요. 테슬라 하나 빼놓고는 다 남이가요. 남이가가 아닌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그렇게 보겠고 하여튼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네. 너무 늦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실 건데요. 오늘 그 몇 가지 좀 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동차가 발표됐잖아요, 실적이요. 네. 우리나라 9월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졌잖아요. 네네. 물론 전년동에서 제일 많이 팔린 건 쌍차입니다. 네. 티볼린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요. 네. 어쨌든 건 10몇 프로씩 올라갔고요. 근데 더더욱 주목하는 것은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서 난리 났어요. 네. 근데 미국 자체가 난리 났습니다. 미국 자체가 16%, 17% 평균이 나오면서 1820만 대 시장이 나왔거든요. 2005년 이후 최대가 나왔고요. 지금 이런 대로 가면 사상 최대 판매가 올해 나옵니다. 거기다 내년에 또 5% 얘기하니까 내년에 또 사상 최대 판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대기아차가 에버리지 이상 갔다는 거고요. 네. 현대차가 10몇 프로, 기아차가 20몇 프로가 났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하실 만한 것은 어찌되었건 폭스바겐이 이번에 그 후반부에 발표됐잖아요, 이게요. 네네. 그 스캔들이요. 그래서 0.6% 플러스에 블루가 있는데요. 요번 달에 10월 달 있죠. 10월 달. 네네. 지금 진행되는 6.7% 정도 마이너스라고 블룸버그가 전문가들 예상 돌렸더니 마이너스 6.7이 났어. 나머지는 조금씩 돈을 더 팔리는 거야, 팔리기는. 그래서 그런 관점인데요. 그 자동차 판매 내역 좀 확인해주세요. 자동차 판매 내역에 대한 쪽을 볼 텐데요. 네. 흥미롭잖아. 재미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내수 쪽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출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증가가 없었고요. 한번 이렇게 쭉 볼 텐데 회사별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전년 대비 내수가 많이 늘었죠. 이거 개별 소비세 인하 네.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9월달 판매에 대한 네. 쪽 그림을 한번 9월달 판매가 현대차가 8%. 네. 그죠? 그다음에 네. 기아차가 16%가 늘었어요. 내수 쪽에서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쌍차 늘었고, 뭐 한국 GM 늘었고. 네. 근데 수출 쪽에서 보게 되면은 네. 수출 쪽에서 현대차 0.6%, 네. 기아차 1.4%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늘지 않았다는 얘기죠. 환율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네. 환율 효과가 뒤집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9월달에 이렇게 별로 늘지 않았다라는 게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밀어낸 물량 말고 네. 공장 쪽을 보자라는 건데 네. 해외 공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쪽은 겁나 돌렸거든요. 네. 내수는 현대차, 기아차 돌렸어요. 근데 네.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해외 공장에서는 기아차 마이너스 8%.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영향이 지금 계속 크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점유율 감소한 부분, 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재밌는 거는 해외 쪽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현대차의 이익 기여도의 70%는 내수에서 나옵니다. 네네. 현기차의 이익 기여도의 70%. 그러니까 이익 기여도. 이익 기여도. 그러니까 네네. 얘네들은 사실은 많이 팔아도 우리가 늘 현대차, 기아차에 갖는 불만이 뭡니까? 우리가 호갱이냐 이거잖아요. 네네. 네. 호갱 맞거든요. 네. 이익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내수에서. 네. 근데 네. 내수 쪽에서 판매에 대한 쪽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네. 실적은 잘 나올 거다. 음. 다만 이 부분, 중국 쪽에서 점유율 감소한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 이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쪽이 앞으로 관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법인장도 갈렸잖아요. 네. 근데 이 현대차, 기아차 합작 법인에 대한 가격 결정권에 대한 쪽은 현대차, 기아차가 갖고 있지 않대요. 네. 그게 이제 중국 쪽 애들이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오히려 좀 그쪽에서 가격을 안 낮춰갖고 대응한 것이 좀 늦어서 네. 9월 달까지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좀 몇 개 말씀드리면요. 현대차에서 많이 팔린 거죠.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현대차에서 많이 팔린 건 2배가 팔린 게 있어요. 네. 그게 투싼 신형이 나왔습니다. 네네. 투싼 신형에서 딱 더블 이상 나왔어요. 100% 이상 팔렸어요. 네네. 투싼이요. 그리고 기아차에서는 이제 제일 싼 거 있잖아요. 투싼 신형이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더블 이상 팔렸어요. 네. 그리고 기아차는 저 뭡니까? 작은 거. 그죠? 그렇죠. 석준 씨도 이거 하나 집에 하나 있는 거 있죠, 뭐죠? 우리도 어저께 탔던 거. 기아차 작은 거 있잖아요. 기아차 뭐 하여튼 뭐 있는데. 솔로? 소울. 소울. 네. 소울이 어저께 한 20몇 프로 올랐어요.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팔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여전히 크로스오버. 근데 크로스오버가 뭐 개념이 많은데요. 크로스오버를 우리가 쉽게 보면 미국에서 말하는 크로스오버는 우리나라 거라고 보시면 돼요. 투싼이나 이런 것인데요. 크로스오버 시장이 완전히 커졌어요. 예전에 지금 아주 큰 차에서 좀 내려왔어요, 지금요. 미국의 이번 달에 판매 증가를 보면서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아까 중국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중국은 중순 정도 10일 정도 나오죠. 네네. 근데 중국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중국 내부적인 얘기는 중국이 8월까지 아직 부진했잖아요. 네. 9월 달에 15에서 20% 판매 증가 얘기합니다, 지금. 전년 대비. 그래서 현대 자동차는 당분간 그 판매 관련 그래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뉴스 모멘텀 좋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에 관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가 그 15에서 뭐 20% 정도 사이 판매 증가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현대차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 전체가. 근데 이제 보게 되면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라이트 트럭이 그러니까 투싼으로 분류가 되니까 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14.3% 증가했잖아요. 네. 그 이쪽이 들어서 라이트 트럭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에서 판매량이 14.3%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기아차가 22.6%가 늘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판매에 대한 쪽이 이거밖에 안 늘었다는 얘기는 네. 9월 달에 이거밖에 안 늘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에 네. 대한 쪽을 좀 그거는 봐야 되겠죠. 약간- 중국 쪽에서 이제 딴 데서 까먹은 거죠. 그런 네. 거 있고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거 말씀하신 거는요. 그거는 왜냐면 자동차에서 해갖고 넘기잖아요. 네네. 그 딜러한테 넘길 때 매출이 발생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미국 내는 진짜 번호판 파는 거예요. 거? 그러니까 약간 그 시차는 있어요. 네네. 이제 그 정도 약간 차이는 있다라고. 큰 틀에서 맞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중국이 좀 9월이 전체 시장이 많이 회복될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지금 9월보다도 네. 이제 10월부터 시작되는 이 차량 개소세이나 그러니까. 차량 네. 그 지금 보게 되면 취득세이나 네. 취득세가 10%인데 이걸 갖다 이제 5%로 인하해 주겠다. 1600cc 이하.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네. 1600cc 이하가 지금 보게 내년까지 되면 절반으로 바꿔요. 내년까지 이제 절반으로 깎아주는데 네. 중국이 현대차가 지금 그 1600cc 이하가 60%. 그 엘란트라 이런 예,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65%, 네. 63%, 기아차가 67%. 맞아요. 이 정도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어쨌든 간에 있고, 현대차, 기아차가 수혜를 본다고 그리고 이제 보셔야겠죠. 그 수치로만 확인드리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요. 지금 하여튼 환율이 올라간다. 만약 지금은 또 좀 조용하지만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6월 말 대비 9월까지요. 원 엔환율이 8% 이상 올랐어요. 원 달러 환율 6.5%가 올랐어요. 그 효과가 고스란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판매 대수보다 똑같이 판매했다는 가정에서 분명히 플러스 효과입니다. 그거가 있고요. 그럼 원 달러 환율이 10원 올라갈 때 어떠냐? 매출 1,500이 딱 찍힙니다. 더 늘어요. 근데 이제 현대차가. 예.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네. 현대차 있고 기아차도 뭐 당연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거가
이거는 저는 계속 말씀하신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가 지금 모르겠고 뉴스 말씀드리는 뉴스 가치로 보면 지금 이게 항상 이게 이런 재벌에 관련된 정책은요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전 이제 나름부터 그쪽 정도 관심 있잖아요. 전 나중에 국회 가야 되니까 뽑혀 좀 가잖아요. 왜 안 가요? 무조건 가죠. 근데 보시면 슬슬 이게 계속 말을 흘리는데요. 오늘 또 나왔죠. 가격 대비 자동차세 내잖아요. 가격에 재산세를 매기자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로 되겠어요? 똑같은 2000cc 소나타급 있단 말이야. 2000cc인데 똑같은 벤츠가 있어요. 똑같이 예를 들어 저는 가격을 모르지만 30만 원씩 낸다 이거예요. 똑같이 내죠. 똑같이 낸다 그러면 그게 만약 이건 심재철 의원 손에서 나갔는데 5일날 이번에 그게 발의가 들어가거든요. 통과 여부는 관심 없어요. 계속 군부를 떼는 건데 제가 보기에 실현 가능성 있다 없다? 전 조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재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갖다 미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건 간에. 근데 그게 전혀 현실성이 없느냐 보면 그게 외국에서 보면 외국에서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자동차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냐 안 내냐는 건 논외로 치고 본인이 보유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보더라도 자동차세 자체가 웃긴 거지만 이런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보면 똑같은 기업으로 보면 25에 30% 정도 소나타 가격이 내려가고요. 그 자동차세가 벤츠 동급 기준은 8천만 원짜리 봤더니 그건 2배인가 올라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호재가 좀 있다 지금 자동차 쪽은.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왜 이렇게 이제 9월달에 판매가 증가했을까에 대한 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금리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9월달에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금리에 대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 10월달에 그 9월달에 이제 금리 인상 직전 그 마지막 프로모션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들었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금리가 항상 그 턴할 때 집도 많이 팔리고 자동차도 많이 팔리고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이따 살까 했던 사람도 땡겨 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소비에 대한 쪽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있죠, 이렇게 있죠, 보고 있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있죠. 이제 그 할부 프로모션 어쨌든 뭐 미국은 다 할부니까 그렇죠. 할부 프로모션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즘은 많이 강하게 미국도 작용하지 보통 않았을까. 50개를 때리거든만. 네네. 그러니까 5년, 6년짜리 많이 하거든요. 네네. 예. 아마 그게 영향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보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면 이렇게 네. 많이 팔린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레이버데이가 세일이 제가 9월에 맞물렸어요. 네네. 지난달 작년간에 약간 더 그 세일 기간이 더 길었어요. 보겠고요. 전체적으로 현대뿐만 아니라 전 메이커 차원에서 전년 대비 인센티브가 10% 늘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회사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라는 건 이제 자동차 한 대당 가격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딜러 인센티브도 있고 매니팩처러 인센티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대 팔 때 인센티브가 예를 들어서 1,000불이면 작년에 900불이었는데 1,000불. 그러니까 10% 올라갔다는 건데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네.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거 하나만 잠깐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저거 있죠. 그 한국투자증권 네. 요거 사물 인터넷 전략 요게 날까요? LIG 얘기할까요? 뭐 LIG 넥스원이 상장이 됐는데 이걸 한번 해볼까요? 네. 뭐 IPO 쪽 그것들 한 번씩 하니까 네. IPO를 하나 하고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 LIG 넥스원 보고서가 있었고 사물 인터넷 전략에 대한 쪽 저도 한번 읽어볼 만한데 네. 그거는 아마 내일. 네. 이거 내일은 혼자 하시고요. 내일은? 네. 내일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네. 네. LIG 넥스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보고서가 이제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크게 쓴 데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하이투자증권계, 유진투자증권계 있고요. 삼성 거를 잠깐 볼 텐데 삼성 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페이지짜리 네. 보고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상장 예정이죠. 네. 상장했죠. 네. 그러니까 순수 방산업체. 네. 그러니까 순수 방산은 처음이야. 네. 순수 방산은 처음이야. 처음이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방 계획에 의한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도 이익에서 모멘텀 예상이 되는데 네. 2012년부터 개발을 착수한 제품들이 순차적으로 양산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카이의 최근 주가 부진 오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FI 지분 관련해서 재무적 투자자 지분 네. 관련해서 오버행 우려는 리스크 요인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재무적 투자자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공모가가 76,000원인데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네. 2015년 PER 배수에서 18.9배. 네.
그 다음에 지금 2016년 기준에서 16.4배를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지난번에도 LIG 넥스원에 대한 공모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오늘 그러니까 지금 그 공모가가 76,000원인데 지금 10%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75,6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오늘 40분만 돈 벌었지. 예, 오늘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트레이딩 전략 정도가 유효하지, 그러니까 네. 이거 밀릴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네.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여기서 쭉 보게 되면 네.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표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이 방산업체 현황에서 탑티어 네. 보면 LIG 넥스원이 지금 66위 정도 해요. 전 세계에서. 방위산업 매출이 한 1,100억, 1,100만 달러. 전 100만, 세계에서. 1,000억, 10억. 네. 네. 그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LIG 넥스원, 그 다음에 77위가 하나테크인입니다. 네. 의외로 하나테크인이 또 방산 쪽에, 네. 그죠? 이쪽으로 기계 쪽으로 엮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네. 이 방산과 관련된 쪽에 대한 자산 배분이 네. 어쨌든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섹터가 일단 만들어졌다라고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국방비 증가율보다도 LIG 넥스원과 관련 예산이 전체 네. 국방비 증가율보다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국방비에 대한 증액, 또 올해도 또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네. 일단 캡티브 마켓은 확실하게 있다. 다만 그 주가는 조금 조정받을 때가 좋겠다. 그리고 하나테크인 말고 LIG 넥스원 없나요? 지금 2017년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네. LIG 넥스원에 대한 2017년도 추정이 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이거 왜냐면 이거는 처음이니까 이거 네. 회사 측 자료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계속 말씀드린 저 자신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대한민국이건 뭐건 전 세계 국방 관련주는 롱이다.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갖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미국도 그랬죠. 중국도 지난번에 시진핑이 딱 드러내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논의가 됐던 건데요. 지상군 감축은 10% 감축이잖아요. 지금요. 네, 300 몇십만 명에서 30만 명인가 줄인 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방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국방 선진화로 가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무슨 훈풍이 불겠느냐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려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반농담 말씀드리면 이거 올라가는지는 하나죠. 우리한테 열병씩 하면 되죠. 대규모 열병씩 하거나 아니면 가끔 하잖아요. 한 몇 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폭격기 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디 가서 군사훈련하는 거 보여주고. 그런데 요즘 몇 년째 안 했거든요. 그런 거 하면 또 올라가죠. 그런 거 이슈 따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도 있겠고 제일 좋은 거는 이거죠. 보잉이면 보잉. 중국이면 중국에 거기 뭐라도 부품이라도 납품하는 놈. 납품하는 회사가 있으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여튼 국방 현대화, 국방 관련 투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기 현대화 이런 쪽은 하여튼 계속 관심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결국 지상군보다는 결국 그걸로 가자는 거잖아요. 첨단 무기.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LIG 넥슨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얘네가 어떤 무기 있니? 많이 보셨은 거 많을 거예요.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보실까? 네네. 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네, 됐건. 저는 뭐 그래. 지금 네.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이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예.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안 없어 쓰고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누르는 거 돈 좋지.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